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 58분입니다.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물가지표를 앞두고 세계 증시는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반영시키고 있는 거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오늘 다르게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거는 특히 눈에 띄는 게 좀 달러의 약세가 좀 눈에 띄긴 하는데요. 일단 달러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자면 이 달러 인덱스는 오늘 밤 지표 발표를 앞두고 한 지난 일주일 동안 막 급락세를 이어왔고요. 이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급락 흐름을 이어왔고요. 다른 주요국 통화들도 한번 좀 볼게요. 엔화도 보시면은 이 발표 전에 달러 인덱스와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죠? 달러 인덱스에 어느 정도 좀 그 영향을 미치는 엔화이기 때문에 엔화의 이런 움직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어느 통화보다도 가장 달러 인덱스의 최근 흐름은 좀 잘 동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좀 공통적으로 보시면 달러 인덱스나 이 일본 엔화나 보시면 이 아마 5일선 여기 정도 지날 텐데요. 얘도 좀 단기 낙폭 과대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죠? 이런 거는 전부 어떤 오늘 밤 발표될 물가지표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안화도 그렇습니다. 위안화도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봤던 어떤 주요 통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위안화 강세 흐름,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잘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세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지금 보시면은 이 직전 고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전고점이라 표현해야 되겠죠. 전고점의 무거운 저항 부분까지 해도 급격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주요국 통화들을 쫙 한번 살펴봤는데요. 원달러 환율까지 좀 볼까요, 그럼? 원화가 주요국 통화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원화까지 보면은 원화도 이제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어떤 그런 달러 약세의 영향을 받아서 꾸역꾸역 이제 내려오면서 어떤 중요한 직전 저점 이런 자리를 깨고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직전 어떤 중요한 저점 전저점 자리를 테스트하러 갈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이제 엄청난 달러 약세, 다른 통화들의 강세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달러 인덱스로 넘어와서 가장 중요한 달러 인덱스로 넘어와서 아무리 오늘 기대감이 많이 있다 해도 이건 좀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너무 많이 듭니다. 오히려 이 지표 발표되고 나면은 물론 지표 발표하면서 이게 더 언더슈팅을 한 번 더 쏘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더 이상 추가적인 달러의 하락은 조금 좀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추측이고요. 이게 어떤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인 거고요. 자세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이거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그런 거죠, 그죠? 달러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너무 단기적으로 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이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되돌릴 것이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일단 좀 하나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거는 지금 증시와도 좀 연관이 많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먼저인지는 모른다고요. 달러가 약하기 때문에 증시가 강하냐? 증시가 강하기 때문에 달러가 약하냐? 이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서로 영향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이 어떤 지표 발표 이후에 증시에도 분명히 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추측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여튼 이 달러가 좀 유달리 좀 강력한 이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로 삼아 봤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금리도 사실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 금리도 조금 전에 봤던 그 달러의 움직임보다는 조금 덜하지만은 지금 보시면 금리도 제법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긴 해요. 이제 사실 별로 급격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제 오늘 좀 이제 지금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건데 웬만하면 얘가 막 갭으로 막 뜨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은 이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10년물 금리가 웬일로 개파락을 출발해 가지고 이 전일 저점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만큼 강력한 매도세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강한 거라고요, 이게.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런 행동들은 정작 얘가 아래쪽으로 갈 생각은 없는 게 아니냐, 달러도 정작 아래쪽으로 갈 생각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뭐 자세한 건 뭐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거고, 오늘 밤에 그저 물가지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뭐 텔레그램에 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보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의 그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은 이런 물가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딱히 뭐 예상치를 더 상회할 거예요. 예상치가 지금 5%인데 예상치를 더 넘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잘 없더라고요. 대부분 일단 다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높으면 긴축우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하락하고 금리가 치솟고 다시 달러가 많이 오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기대할 수 있고,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은 주식시장의 랠리에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조정을 그죠? 거의 뭐 하락하는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좀 센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런 거를 극복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힘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만약 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은 충분히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런 논리적인 부분에 더해서 이 영상 초반에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금융시장이 이런 걸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선반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지금 보시면 사실 이제 이건 나스닥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스닥도 FOMC 회의날 직전까지 해서 급등을 막 하다가 결과적으로 FOMC 회의날 그때쯤 만들어 놓은 고점을 아직까지 못 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7월 12일인데요. 이제 거의 한 달 돼갑니다. 6월 FOMC가 끝난 지 한 달쯤 돼가는데 한 달째 지금 못 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있는 그렇게 강력한 상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OMC 회의 내용을 선반영하니까 못 넘어가더라. 그만큼 선반영이라는 건 좀 무서운 것일 수 있다라는 걸 좀 이런 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물가지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뭐 변동성이 뭐 좀 확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는 막연한 어떤 우려, 막연한 공포 이런 걸 갖고 계시지 마시고 평상시에 이제 내가 했던 생각 그대로, 그죠? 내가 평상시에 차분했을 때 했던 그런 생각 그대로 오늘 밤 뭐 어떤 일이 생기면은 거기에 맞게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 용기 있게 하시면 됩니다. 감성적인 거에 빠지지 말고 막연한 어떤 그런 공포나 막연한 기대감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평상시에 자기가 세워놨던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준대로 그대로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 아침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또 급등도 이어가고 레벨업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충분히 오늘 밤에 뭐 그런 지표가 괜찮게 나오면은 이제 지금까지 좀 변동성이 줄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변동성 확대시키면서 급등하면서 레벨업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하여튼 좀 쉽지 않은 밤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넘어가면은 또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도 해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든 엄청난 위기는 기회라고, 그죠? 그 엄청난 위기는 기회와 비슷한, 언제나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옵니다. 오늘 밤이 좀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가 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죠? 뭐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넘어갈 수도 있다, 뭐 그죠? 미국 증시 그런 이야기들 드리고 있고, 하여튼 중요한 자리들 싸움이죠. 어쨌든 한 달 동안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죠. 저의 의견이 아니고 한 달 동안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항 테스트 오늘 밤에 잘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용도 다 살펴봤고요. 뭐 달러가 너무 치우쳤다. 또 금리도 오늘 좀 갭상승해갖고 오늘 많이 금리도 너무 개파락해가지고 좀 이런 모습 선반영이 아니냐. 그런 포인트들 좀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그냥 이제 간단하게 점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단 또 상승 출발 예정이네요, 그죠? 조금 전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근데 상승폭을 조금 좀 둔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일본과 중국은 그 지표 발표 전에 어째 좀 하락을 했네요. 힘이 조금씩 좀 빠지고 있긴 합니다.
특히 재밌는 게 이제 그 일본 증시거든요. 일본 증시가 보시면 너무 잘 빠지고 있어요. 하여튼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일본 증시는 남들 이번 주에 다 올라갈 때 지 혼자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착실하게 잘 빠졌고, 중요했던 자리가 요 자리죠. 이 자리를 이제 7월 7일 날 붕괴시켰었고, 굳히기 들어가서 하락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얘도 이제 이쯤 했으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빠진 이런 조정이 쭉 이어져 갖고 이제 하락 전환이 돼 버렸는데요. 이 중요한 지지선까지 깼기 때문에 이쯤 했으면 이제 다음번에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뭐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걸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유달리 일본 엔화가 유달리 일본 증시가 힘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살펴봤고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엔화 강세, 위안화 강세, 하여튼 각종 그죠?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아까 확인했죠, 그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 중국 증시는 보시면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미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굳이 보자면 위쪽에 저항을 확인한 거고 직전 저점을 또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네요. 이 자리 붕괴되면 다시 전 저점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럼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질 거다라는 거는 생각할 수 있겠죠. 하여튼 기다리고 있다. 다들 세계 증시가 오늘 밤 물가지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이제 독일 증시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면서 또 다른 고점을 하나 확인하러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에 의해서 반등이 일단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올라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마 이번에 이런 고점들은 넘지 못할 것이란 추측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빠질 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일단 하락으로 전환은 된 거고, 이게 이제 중기적인 하락, 장기적인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같이 지금 갭상승 출발하고 분위기가 뜨끈뜨끈하면서 어떤 물가지표가 좋게 나올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한껏 반영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쭉 잘 살펴봤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냅다 그냥 여기서 반등시 매도라고 해서 막 지금 음봉이니까 이거 보고 냅다 진입하면은 안 될 수 있죠. 그냥 좀 확인을 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쭉 전반적인 거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장 초반에 약하더니 결과적으로 아래 꼬리를 달거나 아니면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좀 다시 어떤 반등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지난번에 하락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 못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기존에 하방 베팅 하시고 싶으셨던 분들 이제서야 반등이 올라오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을 발발 떨 게 아니고 어떤 기회로 인식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저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 이제 내가 했던 생각들을 이제 뭔가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니까 지난번에 생각하셨던 그대로 행동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타이밍이 지금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어쨌든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떤 이번 반등의 고점은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은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다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 반등의 매도세, 그죠? 아직까지 이 반등이 멈춘다는 신호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일단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요 정도 내용 받고, 그래서 일단 시장은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죠? 많이 안정적으로 변해서 더 이상 급락 위험 아직 이런 걸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이제 어떤 상승세의 끝이, 여기 올라오는 이 반등세의 끝이 어디냐를 이제 우리는 탐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하여튼 조금 좀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런 자리들 못 넘으면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3중 고점형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질 가능성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냥 마냥 놀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 수 있어요. 이 일봉, 지금 코스피 일봉 쭉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와 이 자리의 성격이 물론 이제 매크로적인 상황은 많이 다르나 이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린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때 말씀드렸죠. 한 1년 넘게 시장이 하락을 했었다. 그러다 이제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었는데,
알고 보니 전환된 게 속임수였다. 엄청나게 큰 속임수였다. 누구나 속을 수밖에 없는 속임수였다. 알고 보니 이 자리는 반등시 매도 전략, 어떤 하락 추세로의 전환에 어떤 매우 중요한, 알고 보니 그동안의 반등이, 그동안의 상승이 다 속임수였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죠. 이 자리가 지금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죠? 그때와 다른 거는 별로 일단 기술적으로는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얘도 보시면 거의 여기쯤부터 해갖고 1년 반 가까이 빠졌고요, 코스피가.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로 분명히 전환됐어요. 그러나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 이런 자리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집중을 해서 좀 잘 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를 꺾기 위해서 얼마나 걸렸나요? 여기서도 3중고점형을 만들었네요. 그죠? 보니까 하나, 둘, 셋, 혹은 뭐 급락 전까지 4중고점형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 12월 말이었고 여기가 3월 초니까요. 뭐 사실상 이제 3개월 걸린 거죠. 3개월. 예. 3개월 걸려서 결과적으로 방향 전환을 확인했고 아래쪽으로 간 거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일단은 고점 여기 하나 일단 만들어냈고, 또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또 다른 고점 하나 확인하고 있고, 일단 뭐 고점이 나온 뒤로 지금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죠? 물론 뭐 조금 더 뒤에서부터 치자면은 뭐 조금 더 어떤 뭐 전환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근데 솔직히 지금 일단 한 달밖에 안 됐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일단 고점이 확인된 게 일단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3달 걸렸죠, 그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뭐 그러나 어쨌든 네, 어쨌든 근데 여기서 더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설사 그 하락 전환이 되고 하락 전환이 더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근데 무작정 기다리시면 안 되고, 중요한 저항 부근에 오고 못 넘어가는 걸 확인하면 빨리빨리 어쨌든 확인해야 됩니다. 꼭 3달 걸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죠? 생각보다 금방 꺾일 수도 있는 거고,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냥 3달 기다리라, 마냥 노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중은 하긴 해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다 봤고요. 뭐 환율은 뭐 보시다시피 그죠? 달러 강세 때문에 이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충분히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고 아래쪽에 지지선들도 있으니까 일단 아직까지 뭐 좀 더 지켜보자고요. 하여튼 뭐 지금은 딱히 뭔가를 하긴 좀 뭐하다. 일단은 기다려보자 말씀드렸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거 없죠, 그죠? 오늘 뭐 코스피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랐을 거고, 다만 얘네도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대응이 예전과 똑같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죠? 저점이 지난번에 많이 낮아졌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죠? 판단은 하여튼 본인이 하시는 거고, 오늘 뭐 코스닥 친구들은 좀 약했네요. 그죠? 오늘 뭐 에코프로 친구들 실적이 발표됐다 그러는데, 일단 그 의미 있는 음봉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거래일 동안 어디를 못 넘었으니까 이제 하방 베팅의 어떤 작은 근거 정도는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까지는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이제 하방 이야기를 못 하는데, 이제 음봉 나오고 하락을 하는,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저항을 확인하고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하방 베팅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음봉은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